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세금 이야기, 돈 이야기.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면기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면기입니다. 네, 요즘 한창 바쁘실 시기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번 네, 달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무서, 세무법인,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세무조사 컨설팅? 저희가 MG 세무조사 컨설팅 대표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선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네. 대응하는 거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네. 세금하면 참 어렵다. 네. 그리고 세무조사는 좀 무섭다. 네. 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징금이 나오면 막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살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네. 거야? 이렇게 걱정부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을 모신 거예요. 네. 사실 조금 알면 좀 쉽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절세가 또 가장 쉽게 네.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물론 제대로 잘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똘똘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절세, 이 절세는 탈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절세는 이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요. 네. 탈세는 하시면 안 되죠. 네. 탈세는 고의 누락이나 아니면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네. 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탈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세는 생각하지 마시고 절세를 생각하는 게 아주 현명한 그런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세. 똘똘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탈세를 하는 경우 고의 누락이나 사실 왜곡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 사업자가 네. 현금 수익금액 노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네. 이런 거를 이제 탈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내죠? 신기해요. 네, 국세청에서는 네.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상가의 신고를 동시에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끝난 후에 그 인근 상가들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세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업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세금은 제대로 잘 내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세법을 잘 모르면 네. 절세할 수가 없고요. 네. 사업을 하면서 또 억울한 상황이나 또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또 절세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또 미리 준비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자료들 증빙 그 증빙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네. 현금 영수증 이런 어떤 적격 증빙들을 네. 잘 챙기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이 25일인가요? 부가세 신고 기간 그 날짜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참 많아요. 뭐 무슨 네. 뭐 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그런데 부가세 이렇게 있고 네. 부가세라는 게 근데 뭘까요? 부가세란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생필품이나 의료, 교육 이런 것은 면제를 하고 있고요. 신고는 이제 법인 사업자일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에 하고 네.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1월, 7월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무슨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네. 일반 과세자가 있고 또 관이 과세자가 있고 뭐 그런데 어떤 차이인가요? 네. 그 관이 과세자는 그 생계형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매출이 보통 이제 4,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등록하면 되고요.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의 한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네. 그런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이제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세금이 완연한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6754님, 제가 간이 과세자인데요. 네. 몇 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월,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네. 1월이나 7월에 7월. 개인 사업자일 그렇습니다. 경우에, 네, 그거는 간이 과세, 일반 과세 할 것 없이.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네. 기업이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신고를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보면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하다 보는 일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또 실수가 아닌 정말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매출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명의 대여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이제 고의 누락, 네. 불법적인 이제 탈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에서 네. 대부분 추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 고의로 누락을 한 건지 그거 어떻게 밝혀내나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일반인 그렇죠.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양쪽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빠뜨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서 불부합 자료로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의적인 누락이라는 것은 이제 매출 누락 아니면 가공 매입 세금 계산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의적인 어떤 누락이나 네. 잘못된 신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탄로가 난다 그러나요? 드러나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죠.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최고 65%까지 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네. 또 금액이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또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아끼려다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예.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무슨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자가 네.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면 네. 할인을 해주겠다고 유도하고 그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탈세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경우 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랬잖아요.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인테리어 사업자 중에서 네. 현금 매출 신고 비율이 매우 낮거나 네. 아니면 또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그런 현장의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되면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네. 바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사 대상자로 선정 추징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세금을 물리나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네. 또 소득세, 또 법인세, 이런 세금들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잘 알고서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한데 네.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가 다 끝났는데 네. 누락된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이거 모르고 안 썼네 이럴 경우 충분히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네. 뭐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그럴 수 있나요? 네. 이미 이제 냈는데. 네. 신고가 끝난 뒤에 잘못된 누락된 이런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또 수정 신고를 그 발견한 시점에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 이제 5년 이내에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987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매출은 3천 정도 되는데 네. 사업 3천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인데 네.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에 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가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일반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등록할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666님께서는 간이 과세자는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카드 단말기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신용카드로 매출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세금과도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워낙 적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는 4천만 원, 4,800이라고 하셨죠. 네. 그 이하인 경우에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네.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그 단말기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네.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될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6709님. 선생님, 저도 간이 과세자인데요. 네. 고용보험 용지가 왔던데 매달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그 소득과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반 전문가나 네. 아니면 국세청 콜센터에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또 다른 그 네, 내용인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이제 네. 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네, 데서 네, 해결하는 네. 문제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에 세금을 정말 성실하게 잘 내고 신고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그런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그렇군요.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네. 못하게 저는 한 4년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네. 그런 용지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내야 되는가? 안 낼 수도 없고 날짜가 딱 적혀서 나오니까. 네. 근데 그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그 과세 자료가 이제 발생이 되면 네. 이걸 즉시 처리하지 않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누적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세 자료들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 이제 소명 자료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런 안내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제 그거가 왜 나왔는지 네. 이거를 확인해서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또 세금 고지서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만 나오면은 내가 이 세금을 빠뜨려서 안 냈구나 하는데
4년이 넘은 그 4년 동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억울했어요. 네. 돈은 번 것도 없는데. 네. 그럼 미리 알려주면 이자라도 안 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국세청에서? 아, 국세청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동시에 네. 즉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세청 사장인데 왜 나한테 이자를 내라고 하느냐고요. 제가 그때 막 따졌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 그 발송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서 네.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는 혼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좀 난감했어요. 또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서류를 잘 챙겨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어떤 거래 증빙 또 계좌 이체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네. 소명을 해 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5년 전 정도의 일이니까 그런 네. 서류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국세청에서 5년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금 관련 증빙들은 네. 5년 정도를 보관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향후에 이제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찾아서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거 자료 찾느라고 정말 애먹었는데 결국 전 제대로 다 냈어요. 이자까지 억울하지만. 네, 그러셨군요.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알려주지.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좀 억울했어요, 사실은. 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국세청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거나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더 힘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그 전문가들한테 네, 이제 네. 문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근데 또 예를 들어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네. 또 영세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되는데 네. 상대방에서는 또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럼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서 이제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네네.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세금 얘기는 정말 저도 말씀을 들어도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나 그 현금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뭐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을 때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해서 받으면 네.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이 네. 절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네, 현금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사업성으로 이제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신용카드 갖고 계신 그 대표님들이나 이제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다 자기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세금 계산서를 대신하는 건가요? 신용카드로 다 쓰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네. 접대성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적 경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흥주점 골프장 이용 금액 등,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쓰신 비용 등,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이런 경우를 이제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걸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렇군요. 바로 이제 소명 안내문 내지는 네. 세무조사를
이런 이유로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국세청 전산망이 그렇게, 무섭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6474님, 일반 세무사와 대표님의 NG 세무조사 컨설팅과의 차이점 설명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에 집중해서 잘 듣고 절세하는 법도 듣게 됐네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 저희 MG 세무조사 컨설팅은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인 네.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금 이야기 부가세 관련해서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 네. 오늘은 세금 이야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번 달 25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긴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딱 4월 25일로 이렇게 한정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여러 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4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고요. 네. 1월, 4월, 7월, 10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1월, 7월을 2번에 걸쳐서 하시면 되고요. 네. 간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1월에 한 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제 당신의 잔쓰기 오늘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50플러스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 네. 가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청취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가 너무 세금 많이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좀 흔히 말하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네. 성실 신고하는 것이 이제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몰라서 이제 억울한 상황이 이제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절세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적격 증빙. 말하자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계좌 이체 내역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영세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기간에 신고를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1월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1월에 하는 게 맞죠? 네, 1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347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2,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했고요. 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품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거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나요? 하셨네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외상 매출 신고를 해서 네. 세금을 냈는데 거래처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못 받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해서 이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이제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네. 이게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잘 안 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세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세금을 좀 조금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과 조금 다른 세금 계산서를 내서 세금을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사실은? 네, 종종 네.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금액이 네. 부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 매출세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매출 누락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이제 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공으로 실제로 세금 계산 실질 거래가 없는데 네. 세금 계산서만 가공으로 이제 매입세금세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이제 유혹에 가끔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탈세. 그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현재 이런 이제 거짓으로 세액연세를 발급받는 가공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이걸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그 과세자료 안내문을 보내서 추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뭐 사업자들도 이제 신고 내용을 거의 전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국세청도 이제 전산 처리가 네, 뭐 너무 거의 완벽하니까 네.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이제 꼼꼼하게 그 서류 준비할 서류들을 제대로 챙기기만 해도 얼마든지 추징 세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번 이제 4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요거는 꼭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금은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세금을 징수 당하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절세와 탈세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절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절세라는 것은 이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절세의 이제 특별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제대로 신고하는 것. 이거가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이제 어떤 문의를 해서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최고의 절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짚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다다음 주 4월 23일에 우리 또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똘똘하게 세금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끝곡 띄울 차례 다 됐네요. 여명의 Try to Remember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September